한국이요, 우리 조종사들을 죽이려는 겁니까? 보잉 부사장 토머스 레인의 그 한마디에 전 세계가 뒤집어졌습니다. 매년 4조 원을 쏟아부어도 훈련기 하나 제대로 띄우지 못한 지 4년, 8명의 미공군 조종사들이 하늘을 보며 훈련 기회를 기다리는 동안 나토 동맹 7개국이 하나둘씩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끝까지 한국을 무시했죠. 하지만 48시간 후 세상을 놀라게 한 15분짜리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한국의 전투기가 구름 위로 솟구쳐 올랐고 그 순간 오만했던 미국 국방부 차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틀렸소. 우리는 한국이 필요하오. 그 말은 미국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16개국이 선택한 한국의 충격적인 기술, 지금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800명.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걸 아십니까? 제가 25년간 국방부에서 근무하며 본 통계 중 이렇게 많은 공군 훈련생이 대기 상태에 놓인 건 처음이었습니다. 미국이 자랑하던 차세대 훈련기 T-7의 개발이 4년째 지연되면서 생긴 일이었죠.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던 미공군이 이제는 신입 조종사조차 길러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2025년 1월 18일 오후 폴란드가 한국의 FA-50 전투기 48대 구매를 공식 확정했다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4년째 한자리에 멈춰있는 동안 한국은 이미 나토에 새로운 훈련기를 공급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 이름은 리처드 그레이슨. 미국 국방부 차관보로 일하고 있습니다. 펜타곤에서 항공 전력을 담당한 지도 벌써 15년째. 그날 오후 워싱턴 D.C. 국방부 5층 회의실에서 저는 여전히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보잉의 토머스 레인 부사장이 서류를 펼치며 자신만만하게 말했죠. T-7A 진척률은 64%입니다. 올해 안에는 시제기가 하늘을 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 기술인데 당연히 성공하겠지. 그렇게 믿고 있었죠. 하지만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산 집행 내역이 통째로 비어 있었던 겁니다. 30억 달러 중에 지금까지 얼마나 썼습니까? 토머스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다음 주에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기술적 진척이 더 중요합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중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크리스틴 방 내가 직접 영입한 항공 컨설턴트였습니다. 차관보님, 지금 당장 CNN을 보셔야 합니다. 나는 곧장 지하 상황실로 달려갔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붉은색 긴급 속보가 떠 있었습니다. 미공군 훈련 공백, 사상 최장 기록 경신. 그래프 전체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훈련 일정은 30% 지연, 대기 인원 800명, 예상 손실 20억 달러. 숨이 막혔습니다. 그때 상황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브룩스 장군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들어왔습니다. 차관보님, 폴란드가 방금 발표했습니다. 브룩스 장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뭘 말입니까? 한국의 FA-50 48대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럴 리가 없소. 폴란드는 나토의 핵심 동맹국이자소. 미국이 아닌 한국 훈련기를 선택했다고. 인도 시기는 언제입니까? 12개월입니다. 뭐라고요? 단 1년 만에? 브룩스가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릴수록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이라크, 필리핀. 무려 16개국이 이미 한국의 T-50과 FA-50을 운용 중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언제부터였지? 2000년대 초반부터입니다. 우리가 T-7에 매달려 허우적거리는 동안 한국은 조용히 시장을 장악했죠. 저는 즉시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카이 관련 자료를 전부 가져와요. 30분 안에. 모든 걸 다요? 왜 갑자기? 질문하지 말고 지금 당장. 30분 뒤 제 책상 위에는 서류 더미가 산처럼 쌓였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마자 숨이 막혔습니다. 2024년 6월 FA-50 폴란드 실전 배치 완료. 조종사 전환 훈련 기간 3개월. 가동률 98%. 숫자들이 눈앞에서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우리의 T-7은 4년째 하늘에 오르지도 못했는데
한국은 이미 전선에서 날고 있었습니다. 이메일함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국방부, 노르웨이 공군, 네덜란드 훈련사령부. 미국은 언제 훈련기를 제공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물음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밤 9시 토머스 레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차관보님, 한국 훈련기는 단순한 복제품입니다. 로키드 마틴 기술을 베낀 거예요. 그런데 왜 폴란드가 그걸 샀습니까? 아마 가격 때문일 겁니다. 전화를 끊은 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니, 그건 가격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신뢰의 문제였죠. 밤 11시 백악관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존 피셔 안보보좌관의 냉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리처드, 대통령께서 묻습니다. 우리가 동맹국 조종사 훈련까지 책임져야 하오? 곧 해결될 겁니다. 고지란히 언제입니까? 1년? 2년? 폴란드는 벌써 한국에서 훈련을 시작했다더군. 전화가 끊기고 사무실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펜타곤 건물의 불빛이 유난히 눈부셨습니다. 모두가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야근 중이었지만 아무도 해결책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 저는 내부 메신저에 지시를 남겼습니다. 비교 분석 금지. K 관련 언급도 금지한다. 그러나 그건 명령이 아니라 두려움의 표현이었습니다. 비교하는 순간 우리가 얼마나 뒤처졌는지가 드러날 게 뻔했으니까요. 새벽 2시 상황실 당직자가 다급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차관보님, 폴란드 공군이 FA-50으로 첫 야간 훈련을 성공했다고 합니다. 벌써요? 인도받은 지 얼마나 됐다고? 6달입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6개월. 우리는 4년이 걸려도 하지 못한 일을 한국은 6개월 만에 끝냈습니다. 새벽 3시 크리스틴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국에 가시죠. 직접 봐야 합니다. 저는 단호히 답장을 썼습니다. 미국이 최고다. 우리는 수입하지 않아. 그러나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미국이 최고일까요? 그 확신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 FA-50, 나토의 새로운 표준이 되나? 그 옆에는 작고 차가운 부제목이 있었습니다. 미국 T7A, 또다시 지연 가능성. 그 제목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삼키는 순간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노크도 없이 들어온 사람은 크리스틴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손에는 한 장의 서류가 들려 있었죠. 차관보님, 의회 군사위원회에서 소환장이 나왔습니다. 그녀가 내민 문서에는 굵은 글씨로 서명이 찍혀 있었습니다. 제이슨 하워드 위원장, 베트남전 참전 용사이자 강경한 정치인, 그리고 국방 예산의 마지막 보루라 불리는 인물이었죠. 내용이 뭡니까? T7A 지연 원인 및 대체 플랫폼 검토에 관한 청문회.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읽어내려갔습니다. 대체 플랫폼, 그 말은 곧 한국의 FA-50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순간 제 입에서 나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이건 반역이요. 저는 곧장 전화를 들었습니다. 토머스, 들었소? 미국이 한국 훈련기를 들여온다고들 하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그가 조용히 답했죠. 차관보님, 한국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입니다. T7호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책상 위에 놓인 FA-50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락히드 마턴 공동개발, 제너럴 일렉트릭 엔진 미국 기술이 들어간 한국 훈련기. 서류의 글자들이 하나하나 눈에 박혔습니다. 어쩌면 이게 진짜 해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배우는 일은 없다. 그게 제 오랜 신념이었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브룩스 장군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엔 피로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죠. 차관보님, 조종사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고요. 곧 T7호가. 고지란히요? 벌써 4년째입니다. 책상을 내리치는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폴란드 조종사들은 이미 FA-50으로 실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종사들은요? 아직 20년 된 T-38을 타고 있습니다. 그의 눈빛은 절망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이죠. 밤이 깊어가자 창밖으로 워싱턴의 불빛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저 멀리 하늘 위로 희미한 비행기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 비행기들을 조종할 사람들, 그들이 어디서 훈련받을지조차 우리가 답을 못 주고 있다니. 그 순간 세계 최강 미공군이라는 자부심이 산산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틀 뒤 의회 군사위원회 청문회장, 제이슨 하워드 위원장이 나무망치를 3번 두드렸습니다. 회의를 개시합니다. 탁, 탁, 탁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방청석은 기자들로 가득 차 있었고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리처드 그레이슨 차관보, 앞으로 나오시오. 제이슨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는 안경을 벗었다가 다시 쓰며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4년째 진척이 제로라면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저는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위원장님, T7은 현재 64%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64%가 4년째라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가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굵은 글씨로 긴급이라고 찍혀 있었습니다. 어제 받은 보고서입니다. 독일이 훈련기 지원을 영국에 요청했더군요. 미국이 아니라. 순간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독일이 우리를 포기했다는 건 동맹의 균열을 의미했습니다. 제이슨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동맹을 기다리게 하면 동맹은 우리를 버립니다. 그 말이 제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한국과 손잡았습니다. 다음은 누구겠습니까? 일본? 호주?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일본 방위성에서도 문의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때 옆에 있던 또 다른 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차관보님, 보잉에 얼마나 더 투자해야 합니까? 이미 30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숫자가 발표되자 방청석이 다시 한번 술렁거렸습니다. 30억 달러, 그 돈이면 FA-50을 200대는 살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30억 달러면 FA-50을 200대는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청문회가 끝나자마자 복도로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죠. 차관보님, 한국 훈련기 도입을 검토하십니까? 미국이 이제 훈련기도 못 만드는 겁니까? 질문이 쏟아졌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그들의 플래시 불빛이 내 눈을 찔렀습니다. 사무실에 돌아오니 크리스틴이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얼굴이 너무 창백하십니다. 그래요. 제이슨이 날 공개 처형했어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엔 나토 특별회의 초청장이 떠 있었습니다. 내일 오후 브뤼셀입니다. 주제는 훈련기 표준화 논의예요. 그녀의 말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표준화 나토가 모든 회원국의 훈련기를 한 기종으로 통일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건 수십 년 동안 미국이 독점해온 하늘의 표준을 의미했죠. 그 자리는 당연히 우리가 차지할 거라 믿었지만 지금은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브뤼셀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대서양을 건너는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왔고 번개가 수평선을 스치고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그 폭풍 속으로 끌려가는 듯했죠. 좌석 앞 테이블에 보잉의 최신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2028년 첫 비행 예정, 즉 최소 3년은 더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브뤼셀 나토 본부에 도착했을 때 회의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원탁에는 30개국의 대표들이 둘러앉아 있었고 공기가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동정과 실망이 섞인 눈빛들, 한때 세계의 기준이었던 미국을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미국 대표단 도착했습니다. 사회자가 외치자 박수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환영의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의례적이고 건조한 박수 소리, 마치 의무감으로 치는 소리 같았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FA50의 사진이 크게 떠 있었던 겁니다. 폴란드 공군 참모 엘레나 마이어 중장이 무대 앞으로 나왔습니다. 50대 초반, 강단 있는 표정. 폴란드 최초의 여성 공군 참모답게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선택입니다. 리모컨이 눌리자 스크린 속에서 FA52 활주로를 박차고 이륙했습니다. 영상은 단 15초였지만 그 안엔 완벽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계약에서 실전 배치까지 12개월, 한국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녀의 말이 회의실 안을 울렸습니다. 옆자리에 독일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고 프랑스 대표는 서류에 메모를 적었습니다. 가동률 98%, 조종사 만족도 9.7점. 엘레나가 그래프를 띄우자 막대 그래프가 하늘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신뢰입니다. 한국은 납기를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모두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4년째 납기를 어기고 있는 나라였으니까요. 터키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한국기를 운용 중입니다. 이미 50대를 인도받았고 추가로 30대를 더 주문했습니다. 이어 이라크 대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사막에서도 완벽히 작동합니다. 영상 50도에서도 문제 없습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메모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이미 한국을 선택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이죠. 휴식 시간이 되자 엘레나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리처드, 오해하지 마세요. 우린 여전히 미국을 존경합니다. 엘레나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선택했어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엔 두려움이 아닌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국경 근처까지 진출했습니다. 우리는 조종사가 부족해요. 그녀가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화면 속엔 폴란드 조종사들이 FA50 앞에서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석 달 만에 전원 훈련을 끝냈어요. 미국의 T-38 조종사 3명이 FA50으로 넘어갔는데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T-38 미국이 만든 기체였지만 그 후속 모델은 한국이 만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회의가 재개되자 네덜란드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FA50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이어 벨기에, 체코 대표가 차례로 손을 들었습니다.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미국의 영향력을 지켜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영국 대표가 침착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T-75도 기다려볼 가치는 있지 않을까요? 잠시 희미한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엘레나가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리실 겁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입니다. 회의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전쟁이라는 단어가 공기 속에 가라앉았고 그 무게가 숨을 막았습니다. 캐나다 대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도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북극 연공 감시에 조종사가 필요합니다. 한국과 접촉을 시작했습니다. 그 말에 회의장은 더 이상 미국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미국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최선이 뭔지도 모른 채 최선이라 말하는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사람들은 조용히 자리를 떴고 회의장엔 저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의자들이 나를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크리스틴이 들어왔습니다. 차관보님, 이제 결정하셔야 합니다. 무슨 결정을 말이요? 한국에 가보시죠. K를 직접 봐야 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항복이나 다름없어. 항복이 아니라 학습입니다. 강한 자는 배우는 법을 압니다. 그녀의 말이 귓가에 오래 남았습니다. 차관보님, 제가 한국계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순수하게 미국을 위한 조언이에요. 그녀의 눈빛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나는 브뤼셀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는 빛났지만 내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그때 토머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나토 회의는 어땠습니까? 당신들이 망쳤소. 조금만 기다리면 T-75가 뜰 겁니다. 곧입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는 거짓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제이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나토 회의 결과는? 우리가 밀리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잠시 망설이다가 저는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에 올렸습니다. 한국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깊은 한숨이 들렸습니다. 늦기 전에 가세요. 의회가 곧 결정을 내릴 겁니다. 무슨 결정입니까? T7A 예산 삭감 그리고 대체 기종 도입안 상정입니다. 전화를 끊고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펜을 들었습니다. 한국 카이 50. 내 손으로 처음 한국이라는 단어를 쓴 순간이었습니다. 잠시 후 크리스틴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건 자존심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미국 공군의 미래가 걸려 있어요. 나는 답장을 썼다가 지웠고 또다시 썼다가 지웠습니다. 결국 단 한 문장만 남겼습니다. 준비해주세요. 다음 날 아침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해요. 공식 방문입니까? 아니요, 조용히 가겠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배우러 간다.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기다리며 공항 라운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CNN 화면이 켜져 있었죠. 한국 FA-50 나토의 새로운 표준되나?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독점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들어 TV를 꺼달라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브룩스 장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들었습니다. 한국에 가신다면서요? 비밀로 해주십시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리처드 이미 늦었어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펜타곤의 건물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장군님, 우리가 최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의 숨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매일 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죠. 조종사들을 볼 때마다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태평양을 건너 한국으로 향하는 길. 그건 자존심을 내려놓는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틴의 말이 맞았어요. 이건 자존심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마치 미국의 위상이 그 구름 속으로 사라지는 듯했죠. 새벽 4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땅을 밟는 순간 가슴 깊숙이 묘한 긴장감이 밀려왔습니다. 적진에 잠입한 첩보원 같은 기분이었죠. 미국 국방 차관보가 몰래 한국 방산업체를 방문한다. 상상조차 못할 일이 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크리스틴이 렌터카 키를 건넸습니다. 4시간까지 제 시간입니다. 조용히 다녀오시죠. 차는 고속도로를 따라 달렸습니다. 창밖의 풍경이 낯설었습니다. 아니, 낯설다기보단 예상과 달랐습니다. 논밭 대신 끝없이 이어진 첨단 도시와 산업단지. 도로 위엔 전기 트럭이 조용히 달리고 있었고 도심의 빌딩마다 반짝이는 기업 로고가 빼곡했습니다. 카이 본사 정문에 도착하자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유진 팀장 40대 중반의 엔지니어, 조용하지만 눈빛이 예리했습니다. 리처드 차관보님 환영합니다. 악수를 나누는 순간 그의 손에서 굳은 살이 박인 현장 사람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이론보다 실전을 아는 사람의 손이었죠. 정문을 통과할 때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보게 될까?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거대한 경납고 문이 열리자 그 안의 광경에 발이 멈췄습니다. FA-50 전투기 12대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죠. 이것들이 전부 수출 물량입니까? 네. 폴란드 추가분입니다. 다음 달 출고 예정입니다. 저는 천천히 기체를 따라 걸었습니다. 금속의 표면은 매끄럽고 정교했습니다. 미국의 기술이 들어갔을지 몰라도 완성은 한국의 손끝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때 한 조종사가 다가왔습니다. 한승우 소령입니다. 30대 후반 시험비행 조종사라고 했습니다. 차관보님 직접 보시겠습니까? 그가 조종석을 열었고 저는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최신 디지털 계기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F-35와 유사했지만 훨씬 직관적이었습니다.
우린 단순히 훈련기를 만든 게 아닙니다. 한승우 소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종사를 만드는 플랫폼을 만든 겁니다. 초보자도 3개월이면 전투기 조종사 수준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그의 말이 귓가에 남았습니다. 저는 무심코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모든 걸 기록해야 한다는 직감이 들었죠. 이륙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한 소령이 헬멧을 쓰며 말했습니다. 15분만 보시면 왜 폴란드가 우리를 선택했는지 아실 겁니다. 엔진의 굉음이 경납고를 울렸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거칠지 않았습니다. 부드럽고 안정적인 진동전은 즉시 T-7의 문제를 떠올렸습니다. 그 불안정한 진동과 잦은 결함, 미국 기술의 자존심이 무너졌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FA-52 활주로를 향해 이동했고 저는 관제탑으로 올라갔습니다. 모니터엔 각종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표시됐습니다. 이륙하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단 3초 만에 하늘로 솟구쳤던 것이죠. 상승률 분당 36,000피트입니다. 강유진이 설명했습니다. T-38보다 2배 빠릅니다. FA-52 선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움직임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날렵하고도 우아했죠. 지포스 한계는 9G까지 견딥니다. 조종사 보호 시스템이 완벽합니다. 저는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안정성 98.3, 신뢰도 99.1 모든 수치가 완벽했습니다. 착륙 후 한승우 소령이 캐노피를 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땀 한 방울 없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그가 묻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내 안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우린 뒤처져 있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낫지 않다는 걸 마음속 깊이 알고 있었지만 차마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휴게실로 들어서자 크리스틴이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비교 데이터입니다. 화면에 두 회사의 납품 기간이 나란히 떠 있었습니다. 카이 12개월, 보잉 48개월 예상, 무려 4배의 차이였습니다. 게다가 예상이라는 단어가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보잉은 그마저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으니까요. 강유진이 커피를 내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차관보님, 저희는 미국을 이기려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함께 하려는 겁니다. 미국의 기술력과 한국의 생산력이 만나면 세상은 훨씬 빨리 변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협력. 하지만 제 안의 자존심은 여전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직원 식당에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이 영어로 격렬하게 토론하고 있었죠. 그들의 대화는 단순한 업무 대화가 아니라 국제학회 수준의 기술 논의였습니다. 저 직원들 학력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MIT나 스탠퍼드 출신입니다. 미국에서 공부한 뒤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인재들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국이 길러낸 인재들이 한국을 위해 일하고 있었다니 그 사실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보잉의 토머스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에는 분노가 묻어 있었습니다. 한국에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건 배신입니다, 리처드. 카이는 단지 모방품을 만드는 곳이에요. 창밖에 FA-50을 바라봤습니다. 모방품이라기엔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토머스, 우리가 놓친 게 뭔지 압니까? 무슨 말씀이죠? 시간입니다. 시간이요? 동맹국들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잠시 뒤 강유진이 다가왔습니다. 보잉이 뭐라고 하던가요? 모방품이라고 합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시뮬레이터를 보시죠. 모방으로는 불가능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시뮬레이터실은 NASA 수준이었습니다. 360도 가상현실, 실제 조종석과 완벽히 동일한 시스템. 젊은 조종사가 시연을 시작했습니다. 비상상황 대응, 야간 비행, 악천 후 착륙까지 모든 시나리오가 완벽했습니다. 이 시스템으로 훈련하면 실제 비행 시간을 50% 줄일 수 있습니다. 비용도 절감되죠. 강유진의 설명이 이어졌고 저는 단 한 줄도 놓치지 않기 위해 계속 메모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견학이 아니라
미국 의회에 보고해야 할 진실이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자 크리스틴이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미국 언론 반응입니다. 화면에는 굵은 제목이 보였습니다. 리처드 그레이슨, 한국에 굴복하다. 펜타곤의 치욕적인 하루. 제 이름이 그렇게 쓰여 있는 걸 보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치욕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을. 공항으로 향하는 길, 강유진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차관보님, 우린 적이 아닙니다. 같은 하늘을 나는 동료입니다.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죠. 비행기에 올라 녹음 파일을 다시 들었습니다. 조종사를 만드는 플랫폼 한승우, 소령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게 바로 핵심이었습니다. 그들은 비행기를 판 게 아니라 시스템과 철학을 팔고 있었던 겁니다. 태평양 상공을 지나며 저는 처음으로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낫다. 착륙이 가까워오자 크리스틴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창밖으로 워싱턴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의회에 보고하죠. 진실 그대로. 엄청난 반발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해야죠. 미국 공군의 미래가 달려있으니까요. 공항에 내리자 브룩스 장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장군님, 직접 보셔야 합니다. 그 정도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린 너무 오만했어요. 세상은 우릴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펜타곤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한국의 차세대 훈련 플랫폼은 세계의 새로운 기준이다. 자존심은 상했지만 진실은 진실이었습니다. 미국이 배워야 할 때가 온 것이었죠. 사무실에 도착하자 메시지함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이슨 하워드 위원장 내일 아침 긴급회에 한국 방문 보고를 듣겠소.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거짓 없는 보고를 할 때였습니다. 내일이면 폭풍이 몰아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었죠. 미국 공군의 미래가 달린 문제였으니까요. 설령 그로 인해 정치적 후폭풍이 일어나더라도 진실은 밝혀져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펜타곤의 회의실. 제이슨 위원장과 군사위원회의 핵심 인사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공기가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낫다는 겁니까? 제이슨의 첫 질문이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동등하지만 생산성과 납기에서 한국은 압도적입니다. 저는 사천에서 직접 촬영한 영상을 띄웠습니다. FA-52 이륙하는 장면이 회의실 스크린에 크게 비쳤습니다.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크리스틴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지금 당장 이걸 보셔야 합니다. 그녀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화면엔 한 통의 이메일이 떠 있었습니다. 보잉 내부자가 보낸 익명 제보. 제목은 충격적이었죠. T-7A 결함 은폐 증거. 회의를 멈추고 복도로 나와 메일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첨부 파일에는 보잉 임원들의 내부 회의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종석 산소 공급 시스템 오류 은폐 결정, 소프트웨어 충돌, 승인 후 패치 예정, 그리고 한 줄이 제 눈을 멈추게 했습니다. 납기를 맞추기 위해 안전 테스트를 생략한다. 크리스틴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2022년 시제기 추락사고 기억하시죠? 그 사고도 이 결함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가 믿어왔던 보잉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회의실로 돌아가자 제이슨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보잉이 우릴 속였습니다. 저는 스크린에 이메일을 띄웠습니다. 순식간에 회의실은 침묵으로 가라앉았습니다. 한 위원이 책상을 3개 내리쳤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보잉은 끝입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토머스 레인의 번호였습니다. 리처드, 그 이메일 믿지 마시오. 조작입니다. 조작이라고요?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한국이 우릴 흔들려는 겁니다. 그리고 크리스틴 박, 그 여자가 한국계 아닙니까? 그 말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지금 인종차별을 하자는 겁니까?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당신도 속고 있어요. 그의 말은 끝까지 비겁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지시를 내렸습니다. 보잉에 대한 전면 감사를 시작하시오.
그러나 오후가 되자 언론이 폭발했습니다. 폭스뉴스가 먼저 물었습니다. 한국계 컨설턴트의 음모인가? CNN은 더 자극적이었습니다. 리처드 그레이슨 외국 로비에 넘어갔나? 뉴스를 보는 동안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언제부터 우리는 거짓말에 익숙해진 나라가 되었을까? 잠시 후 크리스틴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제가 떠나겠습니다. 차관보님께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당신은 잘못이 없어요. 하지만 언론이 뭐라 하든 진실은 진실입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브룩스 장군이 들어왔습니다. 차관보님, 백악관에서 부릅니다. 대통령이 직접. 백악관 집무실. 대통령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레이슨, 이게 다 사실입니까? 예, 각하. 보잉이 결함을 숨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보잉을 끝까지 밀어붙이거나 한국과 협력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국민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미국이 한국의 손을 잡는다고? 아니면 조종사들이 더 기다려야 합니다. 1000명이 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조사를 계속하시오. 그리고 모든 옵션을 열어두시오. 펜타곤으로 돌아오자 감사팀이 새 보고를 내밀었습니다. 보잉 엔지니어 3명이 추가 증언하겠답니다. 뭐라고 합니까? 티치러는 최소 2년, 어쩌면 3년은 더 걸릴 거랍니다. 그 순간 제 몸이 무겁게 주저앉았습니다. 7년. 우린 이미 7년을 잃은 셈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토머스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보잉 본사 앞엔 수십 명의 기자가 몰려 있었습니다. 모든 의혹은 거짓입니다. 티치러는 예정대로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결함 은폐가 사실입니까? 왜 4년째 알지 못합니까? 한국 기종보다 나은 점이 뭡니까? 토머스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결국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알았습니다. 폭풍은 이미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거짓이 부서지는 소리였다는 걸. 기자회견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날 밤 보잉의 주가는 15% 폭락했죠. 시장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진짜 신뢰를 잃었는지, 그리고 누가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를요. 새벽 2시 사무실 불빛 아래 저는 두 개의 파일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왼쪽엔 보잉 T7A, 오른쪽엔 카이 FA50. 종이 위의 숫자들이 냉정하게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T7A 개발 기간 7년 이상, 예상 비용 50억 달러, 가동률 미확인, FA50 생산 기간 즉시, 단가 3천만 달러, 가동률 98%. 모든 수치가 말하고 있었죠. 이건 경쟁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차관보님, 긴급 상황입니다. 펜타곤 상황실이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호주가 방금 발표했습니다. FA50 도입 검토를 공식화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파이브 아이즈의 핵심 동맹국 호주마저 등을 돌린 것이었습니다. 창밖의 워싱턴 새벽은 유난히 어두웠습니다. 그 어둠은 단지 하늘의 색이 아니라 미국의 자존심이 꺼져가는 상징 같았죠. 그때 크리스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차관보님, 보잉 엔지니어가 또 제보했습니다. 엔진 결함이 훨씬 심각하답니다. 저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제 거짓말에 기대어 살 수는 없다. 아침이 밝자 제이슨 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위원장님,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무슨 결정이죠? 한국과 협력하는 겁니다. 공동개발이든 라이선스 생산이든. 잠시 침묵이 흘렀고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의회를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보잉의 거짓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럼 선택지는 하나뿐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펜타곤 브리핑룸은 인산인해였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모든 옵션에 한국 기종도 포함됩니까? 네, 포함됩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한국 무기 도입을 검토한다고 인정한 첫 순간이었습니다. 잠시 후 토머스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배신자, 당신이 미국을 팔아넘겼어. 토머스, 진실을 숨긴 건 당신들이에요. 미국을 배신한 건 바로 그 거짓입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변명도 타협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브룩스 장군이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차관보님, 조종사들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왜죠? 드디어 제대로 된 훈련기를 탈 수 있게 됐다고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안도감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게 바로 옳은 결정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폴란드의 엘레나 마이어 중장에게서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리처드, 용기 있는 결정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함께한다면 세계 최고의 훈련 체계가 만들어질 겁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자존심이 아니라 실리를 택하는 것, 그게 진짜 강함이겠죠. 새벽이 되자 크리스틴이 보고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카이가 제안서를 보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미국 내 생산시설 구축 기술 이전, 공동개발 조건은 동등한 파트너십입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도 자존심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들이 요구한 건 종속이 아니라 동등한 협력이었죠. 며칠 후 저는 다시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비밀이 아니라 공식 방문이었습니다. 15명의 미국 대표단이 함께했고 브룩스 장군이 말했습니다. 이번엔 숨지 않으시네요. 숨을 이유가 없습니다. C-17 수송기가 오산 공군기지 활주로에 착륙하자 한국 국방부 관계자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세계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공항을 나와 카이로 향하는 버스 안, 미공군 최고 테스트 파일럿 마크 루카스 소령이 다가왔습니다. 차관보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됩니까? 물론이죠. 저는 회의적입니다. 한국 훈련기가 정말 그렇게 뛰어납니까? 저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크,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네. 그런데 직접 본 뒤 하나만 확실히 말할 수 있지. 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가르쳐야 한다고 믿었던 나라가 이미 우리보다 앞서 있었단 사실 말이야. 직접 타보고 판단하십시오. 카이에 도착하자 강유진 팀장이 활짝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훨씬 많은 직원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걸 보여드리죠. 경납고로 들어서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멈췄습니다. FA-50편대가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모든 기체의 동체에 U.S. 에어포스라는 임시 마크가 붙어 있던 겁니다. 이건 뭐죠? 제가 묻자 강유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뮬레이션입니다. 미국이 운용한다면 어떤 모습일지 직접 보여드리려고요. 브룩스 장군이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습니다. 디테일이 완벽하군요. 브리핑룸으로 이동하자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한승우 소령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TA-50과 FA-50은 단순한 훈련기가 아닙니다. 전투기로 전환되는 과정을 가장 빠르게 만드는 플랫폼이죠. 그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태국 공군 조종사들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FA-50 덕분에 F-16 전환 기간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됐습니다. 이어서 폴란드, 인도네시아 조종사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최고의 훈련 플랫폼입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크 루카스 소령이 손을 들었습니다. 말로 듣는 것보다 직접 타보겠습니다. 한승우 소령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탈의실에서 마크는 한국 공군 비행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죠. 미국 조종사가 한국 훈련기를 타게 되다니. 하지만 조종석에 앉는 순간 그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건 완벽하군요. 계기판, 조종관, 스로틀 모든 것이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륙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관제탑에서 저는 숨을 죽인 채 지켜봤습니다. 엔진이 점화되고 마크의 목소리가 무전으로 들려왔습니다. 진동이 전혀 없습니다. 믿기 어려울 정도로 부드럽군요. 활주로를 이동하면서 그는 계속 감탄했습니다.
반응성이 놀랍습니다. 손가락 끝의 움직임만으로 제어가 됩니다. 그리고 이륙. 불과 200m 만에 기체가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상승률이 경이적입니다. 마크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묻어났습니다. 고도 3만 피트에서 기동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배럴 롤, 인멜만, 스플릿 S. 모든 동작이 교과서처럼 완벽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훈련기가 아닙니다. 마크가 무전을 통해 말했습니다. 이건 교과서입니다. 조종사를 가르치는 완벽한 교과서. 브룩스 장군이 제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저 말을 미국 최고의 파일럿이 하고 있습니다. 15분 후 마크가 초음속을 돌파했습니다. 마하 1.1 충격이 전혀 없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군요. 강유진이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안정성 지수 0.98, 신뢰도 98.9 거의 완벽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크가 급기동을 시작했습니다. 수직 상승 후 정지, 그리고 낙하.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코브라 기동입니다. 한승 후 소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투기에서도 어려운 기동인데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믿을 수 없군요. 브룩스 장군이 중얼거렸습니다. 착륙 접근 단계에서 또 다른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마크가 한 손으로 조종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동 안정화 시스템 덕분이었죠. 한 손으로도 착륙이 가능합니다. FA-52 활주로에 닿는 순간 관제탑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완벽한 터치다운이었습니다. 캐노피가 열리자 마크가 헬멧을 벗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죠. 20년 비행 경력 중 최고였습니다. 그는 브룩스 장군 앞으로 걸어가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장군님, 이걸 도입하지 않으면 우린 바보입니다. 잠시 후 언론 브리핑이 즉시 열렸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죠. 미국 조종사가 한국 훈련기를 극찬하셨습니다. 자존심이 상하지 않으십니까? 마크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자존심은 조종사를 살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FA-50은 조종사를 살립니다. 자존심이요? 마크가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종사에게 자존심보다 중요한 건 생명입니다. 이 훈련기는 그 생명을 지켜줄 겁니다. CNN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보잉 T-7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크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비교 자체가 불공평합니다. T-7는 아직 제대로 날아보지도 못했으니까요. 순간 회의장은 폭발하듯 웅성거렸습니다. 미국 최고 조종사가 자국의 훈련기를 공개 비판한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휴게실로 돌아오자 브룩스 장군이 한 장의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미 공군 평가국에서 방금 도착했습니다. 저는 첫 페이지를 읽는 순간 멈춰 섰습니다. 짧은 문장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건 실패했고 한국이 만든 건 완성이다. 강유진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믿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군요.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백악관이었습니다. 차관보님, 대통령께서 생중계로 보셨답니다. 대통령의 말씀은? 즉시 협상을 시작하라 명하셨습니다. 전화를 끊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순간 수백 개의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한국의 FA-50은 세계 최고의 훈련 플랫폼입니다. 미국은 이제 최고로부터 배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가 어디선가 박수가 터졌습니다. 마크 루카스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표단, 한국 관계자들, 엔지니어들이 차례로 손뼉을 쳤습니다. 그 박수는 단순한 찬사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저녁 만찬 자리에서 강유진이 잔을 들었습니다. 차관보님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용기가 아니라 현실을 인정한 겁니다.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죠. 저는 와인 잔을 들었습니다. 하늘의 파트너십을 위하여.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하늘의 파트너십을 위하여.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리포트를 작성했습니다. 조종사 양성 기간 50% 단축, 훈련 비용 63% 절감, 안전도 98% 향상. 숫자들이 모든 걸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새벽녘 토머스에게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배신자. 당신은 미국을 팔았다. 저는 단 한 줄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니요. 저는 미국을 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워싱턴 포스트 일면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선택 겸손의 리더십. 처음으로 언론이 우리 편에 섰던 순간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마크가 말했습니다. 차관보님,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입니다. 무슨 뜻이죠? 의회를 설득해야 합니다. 그들의 자존심은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면 폭풍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내 편이었으니까요. 비행기가 이륙하자 저는 마크의 비행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이건 교과서입니다. 그의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래요, 우린 교과서를 찾고 있었지만 한국은 이미 써놓고 있었던 겁니다. 워싱턴 D.C. 의회 청문회장. 300명이 넘는 방청객들로 가득했습니다. 기자들, 보잉 관계자들, 현역 조종사들 모두 숨을 죽인 채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이슨 하워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리처드 그레이슨 차관보, 증언대로 나오십시오. 걸어가는 순간 다리가 떨렸습니다. 미국 방산 역사상 가장 중요한 청문회. 마이크 앞에 서자 정적이 흘렀습니다. 한국 기술에 의존하는 게 두렵지 않습니까? 제이슨의 질문이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준비해둔 대답이 있었지만 그 순간 제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의존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강한 국가는 배움으로 강해집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퍼져나갔습니다. 그건 단지 제 발언에 대한 박수가 아니라 미국이 오만에서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미국의 기술 우위는 어떻게 됩니까? 한 의원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이미 이렇습니다. 하지만 인정하는 게 첫걸음입니다. 또 다른 의원이 소리쳤습니다. 보잉에 투자한 30억 달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차분히 서류를 들어올렸습니다. 매몰 비용입니다. 더 쏟아붓기 전에 멈춰야 합니다. 순간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그때 민주당 의원이 물었습니다. 차관보님, 미국 조종사들이 한국에서 훈련받는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크린을 켰습니다. 한국과 함께 미국에서 생산하고 미국에서 훈련합니다. 스크린에는 텍사스 공동생산시설과 엘라베마 훈련센터 설계도가 떴습니다. 이 프로젝트로 8,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숫자가 나온 순간 청문회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일자리, 그건 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단어였죠. 그런데 그때 방청석에서 누군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거짓말입니다. 토머스 레인이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훔치려는 겁니다. 미국을 배신자에게 맡길 겁니까? 경호원들이 달려갔지만 그는 계속 소리쳤습니다. 제이슨 위원장이 의사봉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질서를 지키십시오. 토머스가 끌려나가자 회의장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보잉은 우리를 속였습니다. 결함을 숨기고 납기를 어기며 거짓 보고를 했습니다. 스크린에 증거 자료가 띄워졌습니다. 내부 이메일, 은폐 회의록, 조작된 데이터. 의원들의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었던 보잉입니다. 잠시 후 휴회가 선언되자 복도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크리스틴이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잘하셨어요.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요. 그때 브룩스 장군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보잉 이사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긴급 면담을 요청합니다. 1시간 뒤 의회 건물 내 회의실. 보잉 대표단이 들어왔습니다. 토머스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사회 의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토머스 레인은 오늘부로 사임했습니다.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협력하겠습니다. 그의 대답은 짧았지만 무겁게 울렸습니다. 한국과 공동개발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제 보잉도 현실을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까? 우리 엔지니어들을 최대한 활용해 주십시오. 실업자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들의 인력 일부를 한국과의 합작 개발팀으로 이관하겠습니다. 이사회 의장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군요. 이게 최선입니다. 보잉도 살고 미국도 사는 길입니다. 잠시 후 청문회가 재개되었습니다. 제이슨 위원장이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차관보님, 정말 이것이 미국을 위한 길입니까?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의원님들, 저는 25년간 국방부에서 일했습니다. 언제나 미국이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잠시 말을 멈췄다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최고가 되는 방법은 하나가 아닙니다. 혼자 가는 것만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도 최고가 되는 길입니다. 젊은 의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됩니까? 저는 준비해온 화면을 띄웠습니다. 1단계 한국의 기술 이전, 2단계 미국 내 생산시설 구축, 3단계 공동 성능 개량 및 배치. 스크린에는 세부 타임라인이 나타났습니다. 18개월 안에 첫 번째 미국산 T-52 출고됩니다. 순간 조용했던 회의장이 폭발하듯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조종사들이 먼저 일어나 박수를 쳤고 의원들도 따라 일어섰습니다. 제이슨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한국과의 훈련기 협력안에 대해 의원들이 하나씩 손을 들었습니다. 찬성, 찬성, 찬성. 27명 중 20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압도적 통과. 제이슨이 의사봉을 내리쳤습니다. 통과되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함께합니다. 순간 청문회장이 떠나갈 듯한 박수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달려들어 외쳤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미국이 드디어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았을 뿐인데 우린 다시 하늘을 얻었다. 소감이 어떠십니까? 기자의 질문이 끝나자 회의장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자존심을 버리니 미래가 보였습니다. 그 순간 플래시가 쏟아졌습니다. 누군가는 미소를 지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조용했습니다. 이건 승리가 아니라 정직한 시작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백악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잘했어, 그레이슨.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하지만 그건 미국을 위한 결정이었어. 카카, 감사합니다. 내일 서명식을 하겠소. 한국 대사도 초청하시오. 명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자 크리스틴이 샴페인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축하드려요, 차관보님. 해내셨네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시작입니다. 이제 진짜 실행이 남았어요. 그녀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축하할 만하잖아요. 창밖을 바라보니 워싱턴 기념탑이 붉은 석양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그 빛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세계 각국에서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모두가 미국의 결정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폴란드의 엘레나 마이어 중장으로부터 온 메시지가 인상적이었죠. 리처드, 당신이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경쟁이 아닌 협력의 시대를. 잠시 후 뜻밖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토머스 레인. 그의 메일엔 짧은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언젠가 내가 틀렸다는 걸 깨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는 조용히 답장을 썼습니다. 이해합니다. 누구나 자기 신념이 있으니까요. 새벽 2시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저는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미훈련기 협력 로드맵.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이랬습니다. 하늘에는 국경이 없다. 우리가 함께 나는 이유다. 다음 날 아침 워싱턴 포스트의 일면을 장식한 제목은 이랬습니다. 미국의 용기 있는 선택 협력의 새 시대. 뉴욕 타임스도 같은 톤으로 보도했습니다. 펜타곤, 자존심보다 실리를 택하다. 처음으로 모든 언론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미국이 옳은 선택을 했다. 사무실에 출근하자 직원들이 박수로 맞이했습니다. 차관보님, 자랑스럽습니다. 우리가 진짜 리더십을 보여줬어요. 저는 그들의 눈빛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직원들의 눈 속엔 자신감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최고의 훈련 체계를 만들어 봅시다. 그때 브룩스 장군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차관보님, 카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주 실무 협상을 시작하자고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도 팀을 꾸리죠. 창밖의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아무도 부정할 수 없었죠. 그날 미국과 한국은 같은 하늘 아래서 하나의 미래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보잉의 엔지니어들까지 합류 의사를 밝혔습니다. 우린 한국과 함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 한마디는 과거의 오만함을 씻어내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점심시간 군 식당에서 한 젊은 조종사가 다가왔습니다. 차관보님 감사합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훈련기를 탈 수 있게 됐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고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옳은 결정을 내렸다. 오후에는 존 피셔 보좌관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대통령께서 특별사를 준비 중입니다. 이번 결정을 새로운 동맹 협력의 모델로 발표하실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미국이 변하고 있구나. 오만에서 겸손으로, 독선에서 협력으로. 저녁이 되자 강유진 팀장에게서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차관보님, 이제 우리는 진정한 파트너입니다. 최고의 하늘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저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함께 만들어 갑시다. 국경 없는 하늘을.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미국은 새로운 것을 배웠다. 인정하는 용기, 협력하는 지혜, 그것이 진짜 강함이라는 걸. 창밖의 별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마치 한국과 미국이 함께 나는 하늘처럼. 2주 후 백악관 남쪽 잔디밭. 커다란 무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별과 줄무늬의 깃발 옆에는 태극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500명의 초청객이 자리를 채웠고 전 세계 방송이 생중계 중이었죠. 대기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제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오늘은 미국 방산 역사가 새로 쓰이는 날이었습니다. 존 피셔 보좌관이 들어와 말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하지만 여전히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역사는 늘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믿기 어려운 순간들로. 그때 밖에서 제트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니 FA-50 4대와 F-16 4대가 함께 편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브룩스 장군이 감탄했습니다. 한미연합 편대 비행이라 상징적이군요. 무대로 나가자 청중의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최전방에는 양국의 조종사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크 루카스와 한승우, 그 두 사람이 나란히 있는 모습이 그 자체로 새로운 시대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역사적인 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대형 스크린이 켜지고 지난 6개월의 여정이 영상으로 재생됐습니다. 폴란드의 FA-50 도입식, 미 의회의 청문회, 그리고 사천에서의 시험 비행 장면까지 모든 장면이 한 편의 다큐멘터리처럼 이어졌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대통령이 단상 위로 올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장을 엽니다. 경쟁이 아닌 협력의 장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난 한국 대사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오랜 혈맹입니다. 이제 하늘에서도 함께합니다. 박재혁 주미 국방무관이 연단으로 올라섰습니다. 50대 초반, 단정한 군복 차림 속에 담긴 카리스마가 느껴졌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기술이 만나면 최고가 탄생합니다. FA-50이 그 증거입니다. 그가 차트를 띄웠습니다. 공동 생산으로 단가는 27% 절감, 훈련 효율은 1.4배 향상, 납품 기간은 24개월 단축됩니다. 청중이 술렁였습니다. 수십억 달러의 예산이 절약되는 규모였죠. 곧이어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숫자가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서명 순서였습니다. 무대 중앙에 서명대가 놓였고 저와 강유진 팀장이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수백 개의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요, 시작입니다. 펜을 들고 서명하는 순간
하늘 위에서 굉음이 울렸습니다. 전투기들이 연기를 뿜으며 SKY라는 글자를 그렸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우린 더 이상 가르치지 않습니다. 청중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함께 만듭니다. 그 순간 백악관 스크린에 공동 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우린 더 이상 배우지 않는다. 함께 만든다. 그 문장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하늘을 가르는 제트기와 함께 한미가 함께 쓰는 새로운 미래의 시작이었죠. AP통신, 로이터, AFP 세계 3대 통신사가 동시에 속보를 타전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하늘의 동맹을 선언하다. 서명식이 끝난 뒤 백악관 정원에서는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각국 대사들이 잔을 들고 축하 인사를 건넸죠. 영국 대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인상적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유연할 줄은 몰랐어요. 저는 잔을 들며 답했습니다. 유연함이 아니라 현명함입니다. 프랑스 대사가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우리도 한국과 협력을 검토 중입니다. 미국이 길을 열었으니까요. 그때 린다 슈미츠 예산감사관이 보고서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차관보님, 첫 계산이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향후 10년간 300억 달러 절감이 가능합니다. 순간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그 돈이면 전투기 200대를 더 살 수 있는 금액이었죠. 오후에는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CNN 앵커가 묻습니다. 미국의 자존심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자존심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미래입니다.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후회가 있다면 더 일찍 하지 못한 겁니다. FX뉴스 기자가 공격적으로 물었습니다. 한국에 종속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파트너십과 종속은 다릅니다. 우리는 동등한 파트너입니다. 그때 인터뷰를 지켜보던 마크 루카스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카메라가 그에게 향했습니다. 저는 미공군 조종사입니다. 자존심도 있죠. 하지만 목숨이 더 중요합니다. 그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저 FA-52 우리 후배들의 목숨을 지켜줄 겁니다. 그게 자존심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순간 기자들이 침묵했습니다. 현역 조종사의 말 그보다 강력한 설득은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펜타곤으로 돌아오자 상황실엔 축하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나토 사령부, 일본 방위성, 호주 국방부까지 모두가 미국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폴란드의 엘레나로부터 온 메시지는 짧지만 감동적이었죠. 리처드, 당신이 보여준 겸손이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미국은 더 강해질 겁니다. 브룩스 장군이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텍사스 생산시설 부지가 확정됐습니다. 착공은 언제죠? 다음 달입니다. 카이 기술진이 이미 출발했습니다. 모든 것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크리스틴이 최종 보고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첫 미국산 출고 예정일이 확정됐습니다. 언제입니까? 2026년 12월 18개월 후입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웃었습니다. 보잉이 7년 걸릴 일을 18개월 만에 해낸다니. 그건 기적이었습니다. 새벽 저는 옥상에 올라 워싱턴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도시 위로 별이 빛나고 있었고 그 하늘엔 더 이상 경계선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스카이 서명식에서 전투기들이 그려낸 단어가 떠올랐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차관보님, 오늘 정말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강유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죠.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는 자축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네요. 오늘은 축하합시다. 전화를 끊자 짧은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토머스였습니다. 축하합니다. 제가 틀렸을지도 모르겠네요. 단 한 줄이었지만 그 의미는 깊었습니다. 그도 결국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전 세계 신문이 일제히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미국 한국 하늘의 동맹 선언. 펜타곤의 용기 있는 선택 SKY, 국경 없는 하늘. 워싱턴 포스트 사설은 이렇게 썼습니다. 미국이 보여준 것은 굴복이 아니다. 협력할 줄 아는 강대국이 진짜 강대국이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환호했습니다. 차관보님, 텍사스 주지사가 환영 성명을 냈습니다. 엘라베마도 훈련센터 유치 경쟁에 나섰습니다. 모두가 외쳤습니다. 이제 모든 주가 FA50 프로젝트를 원합니다. 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여전히 반짝였고 그 하늘엔 오직 한 문장만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가르치지 않는다. 함께 만든다. 그는 예전의 냉소적인 표정 대신 어딘가 편안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차관보님, 오늘은 개인 자격으로 왔습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토머스. 늦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납고 안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편대가 하늘로 솟구치며 푸른 궤적을 남기고 있었죠. 이게 진짜 하늘이군요. 그가 말했습니다. 누구의 것도 아닌 모두의 하늘.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만든 세상입니다. 그날 오후 훈련을 마친 조종사들이 활주로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조종사와 한국 교관이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웃었죠. 언어는 달랐지만 마음은 같았습니다. 같은 하늘을 나는 동료들. 브룩스 장군이 다가와 보고했습니다. 차관보님, 한미 합동훈련 1기 종료했습니다. 전원 우수 성적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하늘을 준비합시다. 밤이 되자 사천기지에 경납고 불빛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조용한 활주로 위로 별이 떠올랐습니다. 크리스틴이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오늘 정말 멋진 하루였어요. 그래요. 우리는 해냈습니다. 멀리서 FA50 편대가 야간 훈련을 마치고 귀환했습니다. 그들의 꼬리등이 별빛처럼 반짝였죠.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의 경계를 지웠다. 그리고 진짜 동맹의 하늘을 만들었다. 하늘 위에서 국기도 언어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신뢰와 기술, 그리고 사람만이 남았죠. 그것이야말로 미국과 한국이 함께 써내려간 새로운 교과서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예전의 오만함이 없었습니다. 대신 깊은 겸손이 스며 있었습니다. 리처드, 오랜만입니다. 토머스. 우리는 조용히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의 손이 놀라울 만큼 따뜻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배우러 왔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제가 틀렸어요. 그 한마디가 마음 깊이 울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가 아닌 진심이 담겨 있었죠. 이제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에게 한국과의 협력을 조언하죠. 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가장 반대했던 제가 이제는 가장 큰 지지자가 되었으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배움 아닙니까? 저녁이 되자 환송만찬이 열렸습니다. 한미 양국의 조종사들과 관계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브룩스 장군이 자리에서 일어나 잔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는 대장으로 승진해 있었습니다. 9개월 전만 해도 우리는 서로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형제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모두가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하늘의 형제들을 위하여. 홀 안이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웃음과 박수가 섞인 소리 속에서 한 미국 조종사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순간 공간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배움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교관님들. 순간 우레 같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한승우 중령이 자리에서 일어나 답했습니다. 우리도 미국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경험, 전통, 그리고 열정을요. 그 짧은 대화 속에 모든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로를 인정하는 순간 그들은 이미 진짜 동맹이 되어 있었죠. 밤이 깊어갈 무렵 저는 홀을 나와 조용히 경납고 쪽으로 걸었습니다. 불 꺼진 FA50들이 질서있게 서 있었고 그 빛바랜 금속 위로 달빛이 반짝였죠. 노트를 꺼내 펼쳤습니다. 9개월 전 처음 이곳을 방문했을 때의 메모가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 KT-50. 경쟁자, 위협, 도전.
하지만 이제 그 단어들을 보며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 위에 새로 한 줄을 적었습니다. 우린 더 이상 스승과 제자가 아니다. 함께 나는 동맹이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관보님, 크리스틴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서류가 들려 있었죠. 백악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대통령께서 특별 훈장을 수여하신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연 공로로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훈장은 제가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만든 모두가 받아야 합니다. 크리스틴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단체 표창입니다. 한미 양국 팀 전체에게요. 다음 날 아침 마지막 훈련 비행이 시작됐습니다. 한미 조종사들이 한 대씩 짝을 이뤄 12대의 T-52 활주로에 줄지어 섰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비행을 하겠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한승우 중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엔진음이 커지고 순식간에 기체들이 하늘로 솟았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선회하더니 거대한 원서커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 위에 완벽한 고리가 완성되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파트너십입니다. 한승우의 목소리가 무전으로 들려왔습니다. 끝이 없는 협력, 그것이 진정한 동맹입니다. 착륙 후 조종사들이 활주로 위에 나란히 섰습니다. 국적도 계급도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늘의 동료들만이 그 자리에 서 있었죠. 여러분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서 말했다. 경쟁이 아닌 협력의 역사.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표지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하늘의 수업 최종 보고서. 첫 문장은 이랬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웠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자존심이 아니라 존중. 그것이 진짜 강함이었다. 창밖으로 태평양이 펼쳐졌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푸른 하늘 위에서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 하늘은 더 이상 한국의 것도 미국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하늘, 진짜 동맹의 하늘이었으니까요. 한국과 미국을 가르던 바다 이제는 갈라놓는 경계가 아니라 두 나라를 연결하는 바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텍사스 공장에서 보내온 영상 메시지가 재생되고 있었죠. 첫 번째 미국산 T-52 출고되는 장면이었습니다. 미국 노동자들과 한국 기술자들이 함께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엔 언어보다 강한 미소가 있었죠. 기체 옆면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파트너십에서 태어나 탁월함을 위해 만들어지다. 그 문구를 보는 순간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9개월 전만 해도 저는 미국이 최고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 믿음은 변함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혼자여서가 아니라 함께이기에 위대하다. 워싱턴 공항에 도착하자 펜타곤 직원들이 나와 저를 맞이했습니다. 차관보님 환영합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 대신 자부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패배의 표정이 아니라 진화의 표정이었죠. 사무실로 돌아오니 책상 위에 선물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한미 조종사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짧은 문장이 새겨져 있었죠. 하늘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형제들입니다. 저는 천천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워싱턴의 하늘 위로 비행기가 천천히 날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저 비행기를 조종할 파일럿도 한국과 미국이 함께 만든 T-50으로 훈련받게 되겠죠. 그것이 우리가 함께 만든 미래였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얻은 진짜 힘, 그 힘은 기술이 아니라 신뢰와 존중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지막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확신한다. 우리는 옳은 선택을 했다. 하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 함께 날 때 더 높이,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것을. 펜을 내려놓자 창밖 하늘에 별 하나가 반짝였습니다. 그건 마치 우리가 새로 연 시대의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수업이었다. 패권이 아니라 협력으로, 지배가 아니라 존중으로 만들어낸 미래의 이야기.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한국 최고. 한국은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분발.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하늘의 이야기를 함께 완성해 주시길 바랍니다.